예,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배성호라고 합니다. 사실 좀 약간 목감기가 걸려서요. 예, 원래 마이크를 안 쓰는데, 예, 지금 저는 그 5.18 수업을 하는데 사실 되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걸 서울에서 했더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더 편안한데, 근데 뭐 그 다른 부담이라기보다 과연 내가 그 5.18 민주화운동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출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해마다 저는 그 아이들이랑 이 5.18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뭐 약해서 5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점점 좀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과연 5.18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007년도에 좀 이 주제로 제가 이제 작은 소논문을 하나 쓴 게 있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일본 선생님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좀 자극을 받고 있냐면, 우리는 어떤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나면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딱 한 번 하고 좀 사실은 그 이후에 수업을 안 하잖아요. 일본 선생님들은 같이 이제 제가 교류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수업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이 수업 사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코멘트를 다시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다시 그 수업을 하십니다. 그게 점점 화일처럼 묶이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자를 내세요. 그래서 배성호의 5.18 민주화운동 수업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단행본, 작은 단행본 문고판으로 그런 것들을 간행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분들은 지금 연세가 평균 연령이 70대십니다. 꾸준히 교육운동을 하셨고 정년퇴직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배성호 선생 술 마시러 와. 그래서 선생님 약주를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본까지 지금 가겠습니까? 라고 했죠. 알고 봤더니 정년퇴직 다음날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고려대 어학당에 접수를 하신 거예요. 고려대 막걸리집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안 나갈 수가 없죠. 예. 그 정년퇴직 기념으로 막걸리 한 잔 드시기 때문에 즐겁게, 지금도 이제 고려대 어학당이나 뭐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들 하시고 하시는데 좀 그런 의미도 좀 생각했고요. 근데 저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사람마다 생김이 다르듯이 5.18 민주화운동을 보는 시각들도 다를 것 같습니다. 전 그 중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할 땐 기억이라는 문제도 아이들이랑 나눠봤습니다. 과연 무엇을 용서하고 또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게 상당히 과거사 문제와 직결이 좀 되는 문제 같은데요. 근데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좀 매체가 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매체를 저는 강풀의 26년을 잡았습니다. 강풀이라는 그 작가가 26년, 당시에 26년이었죠. 어느덧 6년 전에 그렸던 작품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5.18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수업을 하면, 처음에 제가 새내기 교수 때 이 수업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신규야, 꼭 이런 수업을 해야 되겠니? 이번에 장학사도 오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근데 당시에 이제 모임에서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아이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예전의 방식들은 좀 거칠었던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게 너무나 절박했던 게 있었죠. 그건 시대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초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중등도 그렇고 아이들 정서를 좀 고려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상에서 현대사 수업뿐만 아니라 역사 수업은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사건의 원인, 그리고 경과, 결과, 의, 이 4단 구조인데, 이 4단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필진들이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제한된 분량의 많은 사건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꼭 5.18 민주화운동이 의미 있는 수업이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외워야 할 지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우연히 5.18 민주화운동이랑 같은 계를 하는 건 아닌데요.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교육을 유치원 단계 아이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역사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독일의 역사교육 현장 이야기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홀로코스트 조기 교육의 근데 원칙이 참 매력적이었던 게 유치원생들한테 거의 집단 학살이나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 영혼을 다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홀로코스트 없던 홀로코스트 교육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집시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자들이 박해를 받고 또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그 당시에 의로운 이웃들이 좀 있었죠. 그들을 대피하게 하고 바로 그런 존재들을 낮은 학년 단계에서는 다루게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과연 이들의 공소시효가 없죠. 나치 잔당들의 그런 행위들에서 그런 토론 수업이 중고등학교에서 올라가면서 합니다. 과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채로 수업이 혼재가 돼 있어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육청 장학사분이 이제 수업 토론에 겉보기 등급은 말 잘 듣게 생겨가지고 따박따박 좀 말대꾸 한다고 혼났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혼나고 안 나고의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물론 서툰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과도 이 점에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거는 강풀의 26년이라는 걸 봤는데요. 일단은 좀 관점을 좀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꼭 5.18 수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지도를 쓰고 있죠. 학교에서. 저희 반에서도 이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스튜어드 맥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지리학자인데요. 근데 이 지도는 지금 보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속에서 다르다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다르다는 틀리다와 좀 동급이 되죠. 근데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반 환경미화는 되게 간단합니다. 세계 지도가 3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좀 비싸서 아직 못 샀고요. 그냥 평평한 세계 지도 그걸 뒤집어 놓고 또 하나 놓고, 이번에 이제 5.18 수업 덕분에 선생님들 러시아를 가서 저는 해외에 가면 꼭 그 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사는데, 세계 지도를 이제 해서 3장을 붙여놨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반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의 빈틈을 메워주고자 제가 세계 지도를 거꾸로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지도를 바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잘 걸렸다 얘네.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밀당을 할 경우 밀고 당기긴 하면 교사가 이길 가능성이 크죠. 제가 늦게 퇴근하니까. 애들이 다 집에 가는 걸 확인하고 다시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여학생 셋이 이제 약간 화가 났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도 담임 선생님의 빈틈을 메워주고자 또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바꿔놨어요. 저는 또 웃으면서 야 니네 제대로 걸렸다. 그리고 아이들 집에 간 거 교문까지 간 거 확인하고 또 바꿔놨죠. 셋째 날 드디어 아이들 폭발했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난 선생님 걱정해서 우리 반만 이렇게 지도 거꾸로 붙어 있어서 내가 바르게 한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참 고마운 일인데 왜 이 지도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했냐고. 이 지도가 사실 거꾸로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 왔던 거고 자전과 공전 속에서 이런 형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허탈해했어요. 왜 첫째 날 그 얘기를 안 했냐. 꼭 이렇게까지 우리 해야 되냐, 3일째까지. 근데 그 얘기는 해줬죠, 아이들에게. 왜 마지막 날, 셋째 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냐면, 첫째 날 했을 바로 해버리면 아이들 기억 속에 남지 않죠.
근데 이게 3일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 기억 속에는 아마 너희들이 배송을 한 선생님에 대해서, 배송호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해도 초등학교 때 지도를 뒤집어서 붙여놨고 3일 동안 우리가 했던 건 평생 기억할 거다. 다만 그 기억들이 그냥 지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 또 3장의 지도를 붙여놨죠. 근데 올해는 제가 아이들한테 줬어요. 제일 교사가 상처받는 게 열심히 나름의 의도를 갖고 했는데 무관심 유형이죠. 그래서 올해 1학기 말에 끝날 즈음에 얘들아 이거 이상하지 않니? 그냥 거꾸로 붙여놨나 보죠. 그래서 이제 작년 선배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좀 구차하지만 말을 건네봤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소녀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이 그냥 5.18 민주화 운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만의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 민주화 운동인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반 친구들이랑 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실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서 했는데, 어저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수요 시위는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 평화비 옆에 소녀상에 경찰들이 많이 지키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도 직접적으로 뭐 말뚝 테러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여러 복잡 미묘합니다. 사실은 말뚝 테러도 있었지만 실은 지금 수요 시위는 우리들이 하나의 되게 뭐 할머니들이 펼쳐가는 평화의 행진이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은 방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도 많은 자극을 받는 거는 이 상들을,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제 5.18 민주화운동 뭐 이렇게 답사를 가실 텐데 그 현장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인터넷으로 이걸 봤었어요. 소녀상의 의미에서 이 작가분이 이 할머니의 그림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할머니의 그림자부터 시작해서 어깨 위에 앉은 작은 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은 그래도 5.18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는 처음 접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역사 수업을 하다 가장 그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영조 선수와 송기정을 헷갈려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우문현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야, 너 어떻게 황영조 선수랑 송기정 옹을 헷갈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선생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를 다 아세요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1995년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3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이게 누구의 기억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 의자, 그러니까 의미 부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들도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강쿨의 문제의식에 참 동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약칭해서 5.18 이야기야.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들어봤니? 라는 말걸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 가지의 매개체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입니다. 해를 삼킨 아이들의 깡통로버 가진이라는 동화였고요. 두 번째는 강풀의 26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채널 2의 2-34, 2-35, 2-36 다큐멘터리. 하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역사와 마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아침에 책 읽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를 삼킨 아이들이라는 그 문학 작품은 대단히 논쟁적인 작품이에요. 너무나 픽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의 허구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작품 속에서는 너무나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마징가 태권브이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래서 평론가들에서 극과 극으로 나눴어요. 아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처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 하나는 너무나 역사를 희화화했다. 근데 저의 판단은 희화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속의 주인공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한테 총을 쏠 수가 있냐. 사실은 그 문제의식이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였죠. 그리고 그게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같이 힘을 모아가고 그 안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복수와 증오를 위한 게 아니죠. 다시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과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화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풀의 26년을 봤죠. 강풀의 26년은 조만간 소셜 펀딩이 돼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영화가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이제 약속을 했죠. 반 전체가 즐겁게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보자. 이거 대단히 논쟁적인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5.18 당시에 희생자 자녀들이 이후에 최고 책임자로 여겨지는 지금 특정 전직 대통령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단순 구도로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당시에 계엄군에 참여했던 김갑세라는 회장이 나오는데요. 그 회장이 그것들을 다시 조직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잘못된 행위를 한 이에게 그렇게 복수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그 복수의 성공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안에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김갑세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 어머니는 그 회장을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치열하게 좀 토론이 좀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반응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 반응이 있고 비공식적 반응이 있죠. 특히 그때처럼 카메라가 있고 외부 이렇게 분들이 계시면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좀. 착한 반응이 나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카메라가 꺼질 때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기념재단에서 카메라를 끄고 가셨을 때 제가 다시 모았습니다.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용서가 돼?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갔죠. 예, 아니나 다를까. 용서 안 되죠. 왜 그랬니? 선생님 카메라가 있는데. 실은 근데 그 이중적인 반응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그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면 그 대답이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해져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 아주 솔직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랑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강풀 이 이야기들은 한 번쯤은 웹툰으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학교의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요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역사와 만나는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5.18 대해서 알아보자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서울 수송초등학교 52년 전의 선배들 모습입니다. 52년 전의 선배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대를 들지 마라라고 시위를 해서 경향신문에 찍힌 사진이고요.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시위 도중에 당시 수송초등학교 6학년 전한승이라는 그 6학년 학생이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 419 묘지에 가면 전항승이라는 그 학생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송초에 이제 저도 국립이다 보니까 처음 가고 나서 좀 뜻맞는 선생님들이랑 잘 모르셔가지고 참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4.19 즈음에 선배들을 찾아가고. 되게 달라지는 게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이제 더 수송초 아이들은 더 그거에 애착을 갖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게 가면 꼭 거기는 둘러보고 술이라도 한 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랑 사이다를 따라 드리죠. 그런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은 초등학생들, 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저는 이 역사들을 박제화하려고 합니다. 4.19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거는 그때 참 뜻이 있었어라고 하지만 2008년 당시에 광우병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촛불 집회들이 있었죠. 근데 촛불 집회가 옳다 그러다 차원이 아니고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통로로서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그랬죠. 일부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조종당하고 있다. 실은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32년 전의 기억으로 화석화해놓고 현재와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면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론 5.18 기념재단은 현재와의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단히 이걸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속의 민주주의 흐름은 4.19가 나오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서 그쳐버립니다. 근데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게 1987년, 지금부터 어느덧 뭐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게 없었다고 나와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화석화된 과거로서 남아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저는 현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현재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당시에 아이들이 친근한 학생들 또래, 진성여 중에 학생도 4.19 당시에 그 어머니께 유서를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글을 쓰고 갔는데 안타깝게 그 학생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졸지에 유서가 돼서 남겨져 있죠. 그리고 수성초등학교 학생 4학년 친구입니다. 강영희라는 학생이 난 알아요 해가지고 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안다. 그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고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저는 5.18 민주화운동 첫 시간에 바로 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안타깝게도 5살이었던 5.18 당시에 아버지를 입고 아버지 영정을 갖고 있고 로이터 통신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이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반가웠던 거는 이분께서 지금 그 당시 또래 광주시 공무원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셨나 이제. 근데 다행히 뭐 좀 잘 성장하셨고 어떤 인터뷰 기사를 남기셨냐면 어느덧 내가 이 또래의 아이를 둔 내가 아빠가 됐다. 근데 그때 나를 남겨두고 그렇게 갔던 아빠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근데 슬프기도 하지만 나의 역할은 이 아이에게 다시는 이런 걸 남기지 않고 아버지로서 삶을 살고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아이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게 하는 게 몫이 아닐까. 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들, 그 통로들의 의미들을 좀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26년이란 이런 그 새로운 웹툰, 뭐 만화 형식, 아니면 2-34, 2-35, 36이라는 지식 채널. 그러니까 지식 채널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 채널이 갖고 있는 힘은요, 나중에는 대단히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실 때 이미지 선거를 하게 될 건데요. 지식 채널의 김진영 PD는 상당히 관점이 있고 대단히 괜찮은 분이시죠. 근데 김진영 PD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냐면 여태까지 다큐멘터리들은 나레이션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 채널을 생각해 보시면 단 5분 이내에 상징적으로 나레이션이 없지만
이미지와 음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종의 감성도구인데 대선 때 뭐 어느 후보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의 콘텐츠가 없는 후보일수록 그런 이미지에 더 호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국밥집 할머니, 그리고 요새는 그거 하잖아요. 서민 코스프레를 하죠. 그래서 오뎅집 가서 이렇게 오뎅도 먹는 척하고 이렇게 손 잡아드리고, 실은 그게 공허한 건데, 그래서 지식 채널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다음으로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5분 수업이라는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엽서를 보시면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컷씩, 그러니까 기념일마다 5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띄워놓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엽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요. 5.18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좀 다양한 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념재단에서 펼쳐내는 책자도 주먹밥이라는 이름이죠. 저도 최근에는 이런 공동체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냥 뭐 당시에 외부에서 어찌 보면 지금의 언론 환경과 당시의 언론 환경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폭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송국이 불이 탔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불온시하고, 그 여파는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 소위 얘기하는 경상도 지역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거기 빨갱이가 많대더라. 제가 답사를 이제 호남 지역 가려니까 괜찮겠냐.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 신문의 힘도 큰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보수 매체를 보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냥 웬만한 매체 한겨레 정도 보시고 나서 한겨레를 한 20년 이상 보시니까 뭐 웬만한 식견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한겨레는 프랑스에 가면 한 중도 우파 정도 됩니다. 예. 한국에서나 그걸 뭐 좌파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도 물론 뭐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거리를 좀 아이들에게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헌혈도 되게 뜻깊은 일이었죠. 그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영화 화려한 휴가도 있고, 아마 26년이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둡고 슬픈 이야기만 아니라, 물론 그걸 배제하자가 아니라 다양성들을 우리가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화면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념일 수업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일 중에 저는 여성의 날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의 날 수업을 할 때 당황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학기 초에 3월 8일 날 여성의 날 수업을 하면은요, 제가 꼭 그걸 하거든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하면 제가 생각보다 귀가 밝아서 아이들의 뒷담화를 잘 듣습니다. 충격적인 뒷담화가 있죠. 올해 담임 장난 아니야? 어떻게 지 생일 지가 얘기해. 딱 걸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못 들을 걸 들었다. 걔는 1년 동안 이제 저와 학교 생활 너무 전 편하죠. 저는 3월 8일만 얘기해요. 걔 보면 야 3월 8일 일로 와. 내 생일이다. 왜? 그래서 실은 제 생일이 아니죠. 왜 이제 기념일 같은 날들이 의미가 있냐면, 이런 날은 그걸 하죠. 뉴스라든가 보도에서 한두 꼭지씩 꼭 나옵니다. 여성의 날과 관련된 꼭지들. 그래서 그런 시사 주제. 5.18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날은 꼭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을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또 하나, 한국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지수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랑 또 다른 게, 학교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지수를 따지면 남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나온 한 남학생의 글입니다. 일기를 동의 받고 이게 만든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반 여자애들은 싸울 때 남자애들보다 힘이 세다. 그런데 선생님만 들어오시면 울어버린다.
우린 남자라 울 수도 없고 같이 싸워도 남자애들만 혼난다. 여자만큼 남자도 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예.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앞서서 세계 지도도 그런데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요. 아이들이랑 우리나라가 옛부터 예의가 바른 나라였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지 하면 다 알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서 눈이 밝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동방예의지국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니? 중앙에 있어요. 중앙예의지국이에요. 실은 5.18 민주화운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미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시야에서는 이게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은 개념을 주어주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품이 넓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기 수업이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급하지 않았나. 다 알아야 되고 당시 신공부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론 그런 것까지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절하게 그 용어들이 너무 안 가고 제일 매력적인 수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엄마 학교에서 이런 걸 했는데 뭐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진짜 궁금하다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궁금한 걸 불러일으켰는데 그 찾아볼 수 있는 걸 넌지시 던져주는 그러니까 26년이 제가 약간은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자, 선생님 요즘 그냥 이런 거 보는데 한번 읽어볼래? 라고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럼 나중에 책이 헤어져 있죠. 근데 약간 걱정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담겨있는 내용에 좀 과격한 게 있고 용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내용들은 아이들이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야기들이 좀 약간 이렇게 퍼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시사 주제, 계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오늘이 2012년 10월 6일이죠. 근데 프랑스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아니고 프랑스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프랑스 학생들이 전체가 다 동맹 휴업을 했어요. 나 수업 안 받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인당 학급수를 당연히 늘리고 교원 정년을 뭐 축소하겠다 그런 걸 발표를 했어요. 당시 사르코지 우파가 되면서.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서 수업을 그랬냐면 나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면 휴업을 하고 결국은 프랑스 학생들의 프랑스 교육 그걸 지켜냈습니다. 그때 때마침 운이 좋았던 게 프랑스 교과서를 번역본을 구하게 됐어요. 번역본을 봤는데 가히 되게 신선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엇을 하냐면 오늘은 2012년 10월 6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10월 5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 면은 음원이고요. 다른 한 면은 피가루입니다. 양대 신문을 놓고 그런데 똑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왜 서로 다른 일면 제목이 있을까요? 그게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어느 신문이 옳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어느 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최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내용적인 지식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식들을 읽어낼 수 있는 리터러시 문해 능력이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프랑스 교과서 번역본이랑 그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제한된 시간에 그걸 다 볼 수 있지는 못하고요.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이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체를 생각하면 교과서에 있는 공식적 지식의 역사만 생각하는데 우연한 계기에 반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 자전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결과만 보면 자전거 길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내용이 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사회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라든가 뭐 그런 여러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험도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면 주관식 정답으로 그걸 썼어요. 그런데 다음날 통신문에는 자전거 등교 금지가 나오죠. 물론 동의를 합니다. 재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과 교과서에 그런 어떤 모순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냥 가야지. 아니면 그렇다면 새로운 걸 찾아보자. 근데 저희는 후자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님한테 편지를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근데 슬펐던 게 있어요. 이걸 만들었던 주역들이 지금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그 100일 전에는 선생님 그 메시지가 되게 짠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술 마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험 끝나고 내가 사주마라고. 지금 술 사준 건 네가 알다시피 복잡하다. 아직 선생님이 그 정도의 대인은 아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보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세상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전거 끼기 실렸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어디도 했지만 아직 후배들이 자전거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반창회를 이 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즐겨가던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자전거 답사를 한 번씩 해요. 서로. 근데 그런 것들 그때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최근에 올해 반 친구들이 또 재밌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7이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좀 손꼽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잖아요. 좀 좋은 박물관, 뭐 규모가 큰 박물관. 근데 아이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제목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을 실내 장소가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만약 오셨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비 오는 날 운이 없게 도착하시면 아수라장을 보시게 됩니다. 밥 먹을 공간이 실내 공간이 없습니다. 비바람을 피한 최소한. 황사가 쏟아져도 황사랑 도시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내부 사정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하죠. 데스크에 가서 내가 이거 꼭 찍어서 언론에 제보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나옵니다. 뜸이 있는 분이 오셔서 선생님 왜 이러세요? 교실 준비해놨어요. 오세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저희 반은 그래서 실내에서 먹었습니다. 요새 아차했는 게 저희가 좀 초절하게 비를 맞으면서 먹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람은 이제 얘들아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이제 6학년 1학기에 민주주의 정치를 배우거든요. 생활 속에 불편한 것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배우는데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어떤 대답이 나오면 선생님 그 얘기는 맞는데요. 우리는 실내에서 밥 먹었어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전을 바꿨죠.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비는 안 왔는데요. 이 문제에 공감했던 친구들이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은 올해 우리 제자들을 예전 제자들처럼 예뻐하지 않는 것 같다. 두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뭐 제자들이랑 자전거 길도 만들고 뭐 뚝딱뚝딱 하시더니 선생님 뭐 요새는 뭐 집에 애기 뭐 얘기만 하고 애정이 식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선생님은 제안하는데 요즘 너희들이 받아준 게 없다. 왜냐면 교사가 다 각본을 짜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안을 하고 이 친구들이 받으면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올해 애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보면서 체험학습 날짜 신청을 하는데 비 오는 날 신청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이 6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찍은 친구가 당 매장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안 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이게 어디 가나 있습니다. 아마 국내 광주박물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밥 먹었습니다. 선생님 기분 좀 안 좋던데요. 그래서 민원을 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이 왔어요. 예,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 막 처음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서 결론. 지금 사정상 안 되니까 좀 참아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경향신문 기자분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기사가 나갔어요. 9월 11일. 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나가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 학생. 이제 박수빈이라는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공개 편지. 그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라 국립중앙박물관 했을 때. 근데 뉴스가 나가고 나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주셨던 건 참 고마웠는데 이 편지의 문제점을 아이들이 더 잘 찾았습니다. 예. 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되게 기뻐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요. 막 선생님이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학부모께서는 그 신문은 칼라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아침 선물로 보내셨어요. 음료수와 함께. 그래서 예, 저 경향신문 전 독자입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수빈 학생 얘기처럼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잘 쓰셨어요. 근데 되게 어떻게 쓰셨냐면 비가 오거나 황사가 올 경우 학생들이 편하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체험교실 중 한 교실을 박물관 개관일 오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시락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친절하게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 편지의 잘못된 부분을 한 3-4가지를 잡아냈어요. 정확하게. 뭘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체험교실도 중요하다. 체험교실을 그런 밥 먹는 장소로 바꿔버리면 체험은 어디서 하느냐. 또 우리가 이거 편지 써야 되겠냐고 제밥밥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황사가 올 경우 마련했다는 사진도 박물관 측에서 보내줬습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관찰력 싸움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비바람 피하는 거예요. 황사 피하고, 겨울에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겨울에 어디서 밥을 먹냐면, 차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햇볕 나는 데서 호호 불면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박물관 측에서 이제 관장님이 되게 그 편지를 보고 좀 글을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관장님이 다 쓰진 않고 뭐 실무진이 썼다면 실무진이 약간 뒤끝 있게 썼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면 휴게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곳도 황사가 불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바람 치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정기용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건축가. 예, 뭐 그런 공공건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 팀들이. 이 위에 박물관 구슬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아니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말고 학생들이랑 건축가 전문가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해서 특색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한 수학여행 하면 버스 주차장이 다 차버리거든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렇게 큰 그 주차장도 상당히 큰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명소가 될 것이다. 에버랜드에도 사실은 있잖아요.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바람 피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공공기관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이 얘기가 이제 제가 NGO 단체 평화박물관에 좀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 만나고 있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국회의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도종환 의원이라고. 예, 도종환 선생님. 국회 문방위 소속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문화 이쪽, 예, 문화부 장관 이쪽 소속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좌관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국감에서 나오거나 그리고 지금 문화부 장관이 원제를 갖고 계세요. 문화부 장관이 바로 전직 국립중앙박물관장이셨어요. 예. 그래서 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법규도 찾아내고 박물관 협회분이 알려주셨는데 박물관 진흥법에 따르면
시설이랑 수장고 그런 것들은 다 법규가 있는데 관람객 편의시설이 우리나라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을 만드는 운동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반 친구들의 의견을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조만간 전국의 학생들한테 편지 쓰기 운동을 하자고 편지를 띄울 예정이에요, 지금. 서명지는 지금 학교에서 좀 받았습니다. 한 200장 정도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면 대꾸를 안 하겠지만 계속 편지를 보내면 이건 공공시설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조사를 해서 찾아낸 게 국내 과천 과학관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새로 생긴 한성백제박물관, 런닝맨 같은 데 새로 나온 장소들은 없습니다. 들쭉날쭉돼 있는데 그런 기준을 바꿔보자. 어찌 보면 저는 그러니까 32년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과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연관 없어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바꿔나가는 그 당시에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가지 않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좀 바로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어폐가 있지만 바로 연결 짓지 않더라도 연속성상에서 좀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박물관에서 최근에 이제 5.18 트라우마에서 치유센터가 지금 개관이 됐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 같이 원래 저는 한웅구 선생님이 몇 번씩 연수도 오셔가지고 이번에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항상 또 좋은 분들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그림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천만 다행이죠. 언어가 달랐을 때. 예. 이 그림책은 일본 최우수 교사상을 받으신 분께서 주신 그림책이에요.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연세가 88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98, 100세를 앞두고 계신데요. 히로시마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참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뭐냐면 아시아태평양 전쟁 1944년에 교직에 아마 입문하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고학년은 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무실 한켠에 가면 학생들을 가장 많이 내보낸 교사들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정당에서 무궁화를 붙이듯이 사쿠라를 붙였다고 해요. 이 선생님 최우수 교사상을 받은 거는 히로시마 지역을 떠나서 일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88까지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선배 선생님이 이 선생님하고 무슨 선생 나랑 갈 데가 있네, 가볼 데가 있네 한 곳이 바로 학생들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가시고 나서 선생님이 교직을 그만두셨죠. 내가 열심히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게 이토록 무서운 일을 한 거구나.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이 할머니 선생님이 이제 저 당시에 신규니까 새내기 교사한테 되게 반가워하셨는데 당황스러운 첫 마디가 배성호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제발 열심히 하는 교사가 되지 말아주세요 하셨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고 바로 그게 내 삶이었어. 그래서 그림책은 내용은 좀 빨리 넘기려고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운동 경기를 하면 장난이 아니죠. 이겨야 되죠. 초등학생들도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일본 친구들은 한국의 응원을 보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내죠. 한국은 김치와 고추장을 많이 먹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나 보다. 마늘을 먹어서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일본 친구들의 8, 90%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한 사실을 모릅니다.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왜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게 좀 큰 문제죠. 서로 알아야지 얘기가 되는데 아예 모르는 거.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일본 어린이들에게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지 이게 실은 지금 파워포인트지만 88에 궤도 수업을 하셨어요. 그거를 그
절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이제 연세 있으시면 팔이 약간 떨리시는데 그걸 떨면서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는 것보다 잘 넘어갈까? 할머니 그 지휘봉 지시봉 그 떨어뜨리지 않으실까? 할머니 선생님이. 근데 대단히 좀 이제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도 담이장의 긴 밤이라는 건데요. 번역본이랑 이거는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했었죠.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심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아이만이라는 그 홀로코스트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너무나 평범한 자상한 아버지였죠. 저녁 식사에 피아노 연주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교육을 생각했던. 근데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은 난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의 5.18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랑 했던 활동 중에 하나는 제일 끝에 포스트잇에다가 5.18 약해서 5.18은 나에게 5.18은 메모다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써보겠어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리신다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지금 이렇게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소로 좀 이렇게 메일을 간단하게 그냥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국 시민교육 교과서 번역본, 그리고 그림책 자료, 그리고 몇 가지 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후 일정도 되게 뜻깊은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더 생각하시고 좋은 추억들 나누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